안녕하십니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아니,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들 미국에서 성공하신 분들이신지 아니면은 성격들이 다들 긍정적이셔서 그런가? 어제 그 댓글 참여를 당부드렸던 주제, 만일 내가 미국행을 결심했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여전히 미국행을 나는 결심할 것인가? 아니면 그때 결심과는 다를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 주제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들 90% 이상 분들이요, 1번, 즉 다시 돌아가도 미국행을 결정한다라는 그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미세하지만 조금씩 달랐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스토리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회상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라겠고요.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왔는지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이 보너스 스토리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독은 뉴스 다 듣고 그때 누르셔도 됩니다. 자, 연준이요, 어제 기준금리를 현재의 5.25 내지 5.50%로 동결했습니다. 연준은 어제 정례회의를 마치면서 기준금리를 현행 5.25 내지 5.5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긴축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어제 금리 동결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만일 적절하다면 금리를 더 인상할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에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기조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로 삼은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적인 수준으로 정책을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목표로 하는 인플레이션은 2%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좀 갈 길이 멀죠? 자, 이에 따라서 어제는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연내에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와 또 이거 민감하게 연결된 게 바로 이 원달러 환율인데요. 환율 상황 잠시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외환 전문가들은 달러의 강세가 최소한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는 좀 어려울 것이며 최소한 내년이나 돼야 금리 인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그때나 돼야, 즉 내년이나 돼야 환율이 좀 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주 한인들이 한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여행을 나갈 계획이 있다면 올해 연말까지는 비교적 이 환율 혜택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달러당 1,327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년 전에 비한다면 달러당 거의 300원이 오른 셈입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에 송금을 하면 한국의 가족과 친지들은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 있게 되겠죠. 마침 그 미주 한인 은행들이 이번 주부터 일제히 그 추석맞이 무료 한국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같은 달러화 강세로 이 한국에 대한 송금이 올해는 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업계의 경우에도요, 미주 한인들이 한국에 여행을 갈 때 강한 달러로 인해서 조금 더 부담 없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객 증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여행객이요. 실제로 한인 여행업계는 올해 가을과 겨울 한국 여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강달러 환율도 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한인 비즈니스 업계도 이 달러 강세가 비교적 반가운 상황입니다. 달러로 한국 상품을 사와서 이곳 미국에서 파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식품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전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한국 물건을 사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무역 업체들의 경우에 향후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면 지금이 적절한 물건을 좀 미리 사둘 그런 구매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제 반대로요,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에 살아야 하는 그런 유학생들이나 또는 뭐 한국에서 돈을 좀 받는 그런 주재원들에게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는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원화를 내야 되는 액수가 늘었기 때문이죠. 또한 한국에서 이곳 LA나 미국으로 여행을 오는 그런 관광객들의 경우에는 또 반대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아주 당연한 거지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얘기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조금 구체적으로 이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소셜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2032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 시니어들의 노후 재정 계획이 좀 빨간불이 켜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와 인구 고령화 그리고 인플레이션 등등이 이 연금 고갈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소셜연금을 받고 있는 시니어분들은요, 물론 앞으로도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일하고 있는 이 멀쩡하게 일을 하면서 멀쩡하게 이 소셜연금을 위한 그 텍스도 계속 내고 있는 뭐 40대, 50대 또는 뭐 60대 초반의 이런 근로자들도 소셜연금에만 나중에 의존을 하게 된다면 추후 재정적인 상태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예산국은 최근 그 재정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한 뒤에 소셜연금의 고갈 시점이 기존 2034년에서 2032년으로 2년 앞당겨졌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더 빨리 고갈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더해서 현 소셜연금의 운영 방식이 지속될 경우에는 수혜자들의 혜택도 20% 이상 줄어들 것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은퇴 후에 시니어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소셜연금에만 순수히 의존해서 살 예정이라면 다수의 시민들의 그 노후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산국은요, 과거 2010년에는 5,300만 명이었던 연금 수혜자가 2031년이 되면 7,700만 명으로 무려 45%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금을 위한 세금을 납부하는 근로자의 수는요, 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이 연금을 텍스를 내는 그 근로자의 수는 19%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수혜자는 45%가 되는데 돈 내는 사람은 19%밖에 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혜자 대비 근로자, 즉 세금을 내는 근로자 비율이 현재 2.9명에서 2031년이 되면 2.4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 쉽게 말하면 뭐냐? 근로자 2.4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2.9명이 1명을 부양하지만 2031년이 되면 2.4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담도 커지고 아니면 부담을 더 늘리지 않는다면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단순한 산수죠. 더 우려되는 것은요, 연금 수혜자들이 받는 연금 액수가 오는 2033년부터는 줄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 이 보고서는 기금에 대한 지원이 없을 경우에 연금액이 평균 23%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면서 이러한 삭감은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5천만 명의 미국 은퇴자들에게 파괴적인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그 독신 은퇴자, 그러니까 은퇴해서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에 월 평균 소셜연금 수령액은 약 $1,80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위원회는 이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정년을 늘리는 방법 또는 이 둘을 좀 결합해서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방안은 정당별로 크게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 쪽을 볼까요? 민주당은 16만 2천 달러 그 넘는 이상의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셜 세큐리티 세금을 걷지 않는 이 현행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6만 2천 달러 넘는 연소득에 대해서도 소셜연금 텍스를 부과해서 좀 더 걷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상에는 반대. 대신에 정년의 그 나이를 올리자라는 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대 수명이 연장됐다라는,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났다라는 그것을 이유로 해서 이 소셜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그 정년을 현재 67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70세나 돼야 100%의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자라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연금과 관련한 조치를 시급하게 취하지 않으면 10년 이내에 모든 퇴직자의 연평균 연금이 연간 약 $6,000가량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연간 $6,000 정도 감소한다면 한 달에 받는 게 한 450에서 500불 정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뭐 한 1,800불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450불, 뭐 500불 이렇게 줄이면 뭐 받는 게 뭐 얼마 남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감소되는 그 액수도 앞으로 이걸 그냥 놔두면 또 매년 더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보낸 상태입니다.
자, 이어서 멕시코 여행 주의보를 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멕시코에서 한국인 여행객 등을 상대로 호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접근해서 금품을 터나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 시티에서 한국인 여행자 등이 소지품을 빼앗기거나 도난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누군가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뒤에 정신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는 한국인 여행객의 옷에 일부러 어떤 이물질을 묻혀놓고서는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접근해서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멕시코 대사관은 모르는 사람의 과한 친절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멕시코 대사관은 멕시코 사람들이 운영하는 멕시코 대사관이 아니라 멕시코에 나가 있는 한국 대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은 모르는 사람의 과한 친절을 주의해야 한다라면서 누군가 무심코 건네는 음료수나 사탕 등은 반드시 사양하라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멕시코 여행은 가급적 삼가하기를 권유하지만 반드시 다녀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라고 당부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이달 말로 끝나죠. 그러면서 이제 연방정부 학자금 상환이 이제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굿뉴스가 있습니다. 일부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새로운 상환 방식에 따라서 매달 내는 그 상환금이 그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한인들도 혜택에 대해서 반갑다라는 반응인데요. 이 뉴스는 뭐 한인분들에게 당연히 밀접하게 적응이 되는 그런 소식이죠. 왜 한인 자녀들 대학 다니면서 이제 학자금 론 같은 거 많이 받았는데 이 Parents Plus 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우리 한인 자녀분들 많이 받았어요. 자, 실제로 한인 이모 씨의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Parents Plus 론이라는 그 론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상환 금액을 확인을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상환금이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상환을 시작해야 되는 날이 다음 달 1일로 다가와서 걱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심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씨의 경우에는요, 11만 3,146달러를 이 Parents Plus 론, 부모 플러스 론으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자녀가 한 달에 1,000달러 가량을 내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329달러만 내면 된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씨의 경우에는 자녀가 3명인데 이 중 1명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대학교에 아직 현재 재학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3명 모두에 대해서 상환금을 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한 그 자녀만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인 윤모 씨의 경우는요, 이 부모 플러스 론, 이 Parents 플러스 론으로 7만 7천 달러를 갚아야 해서 매달 한 800달러 정도를 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웹사이트를 확인해 보니까 480달러만 내라고 해서 마음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방 학자금 상환 계획은요, 현재 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 확인할 수 있는 그 웹사이트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추가로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LA에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험 지역이 말할 것도 없죠. 다운타운으로 이 분석이 됐습니다. 최근 급증한 노숙자 관련 범죄율 증가로 인해서 한인타운도 그런데 LA에서 6번째로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사우스웨스트 저널은 전국 평균 대비 범죄율 그리고 거주 인구 대비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 등등을 조사해서 LA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10곳을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위험한 곳 1위는 LA 다운타운으로 밝혀졌습니다. LA 다운타운은 폭력 범죄율이 전국 평균의 12배에 달하고요. 또 LA 카운티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다운타운에서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은 19명 가운데 1명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인타운의 경우는요, 10만 명당 2,873건의 범죄 발생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인타운에서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은 27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과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그 특집 보너스 스토리로 가기 전에 짧은 뉴스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퀴즈를 하나 내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에서 제조업 강국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그리고
답은 같습니다만은, 그리고 단순히 제조업이라는 것보다는 넘어서서 어떤 튼튼한 기계나 튼튼한 장비 같은 걸 제일 잘 만드는 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같은 나라인데, 네, 아마 이쯤 하시면 다들 맞추셨을 겁니다. 바로 독일이죠. 그런데 이 제조업 강국 독일이 최근 자존심을 구기고 있습니다. 바로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지원한 이 레오파르트 전차의 수령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유는요, 고장도 많고 기본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전장터에 투입하기가 힘들 만큼 그 전차의 결함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라프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레오파르트 전차 10대 가운데 다수에서 결함이 발견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군은요, 현재 누가 뭐 전차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뭐 받겠다 안 받겠다 뭐 고를 그런 처지가 아닙니다. 전차 한 대가 아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독일제 전차를 안 받겠다고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전차를 전장에 보내려면 많은 부분을 다시 손봐서 보내야 하는데 현재 우크라이나의 그 전차 수리공 전원이 달라붙어서 해도 불가능하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전차를 보내놓고도 자신들도 스스로 좀 불안불안했는지 독일도 이 전차 검사를 위해서 자체 기술자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는데요. 그 파견된 독일 측 기술자들도 이 레오파르트 전차에 대해서 전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최전선 투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수리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독일 기술자들도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전통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불리우던 그 독일의 체면을 완전히 구기게 된 셈입니다. 독일의 국가대표 축구팀을 넣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네, 전차군단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요, 뭐 전차군단이라는 별명도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독일 전차군단이 한국한테는 많이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뭐 요건 좀 살짝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한국과 독일 그 국가대표 축구가 월드컵에서 3번 그리고 친선 경기에서 1번 맞붙었었는데요. 전적은 2승 2패, 박빙입니다. 전차군단이라고 보기에는 한국이 그 뒤질 게 없는 그런 전적이죠. 더 흥미로운 것은요, 1994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패했는데 그 1994년에 한국이 패한 그 경기를 제외하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요, 월드컵 그 대결과 그리고 친선 경기 한 경기를 합쳐서 그 3경기를 보면 한국이 오히려 2승 1패 앞섭니다. 독일의 전차가 이미 쇠퇴했다라는 징조를 그때부터 보인 건가요? 네, 뭐 굳이 진짜 전차와 뭐 축구 대표팀 전차 군단을 비교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아무튼 한국과 독일 그 전차 군단과의 축구는 2000년대 들어서는 한국이 오히려 우세한 흥미로운 그런 결과를 잠시 뜬금없는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랬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보너스 스토리, 오늘은 특집 보너스 스토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있었던 뉴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여전히 미국행을 나는 선택할 것인가 하는 어떤 한 여론조사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실명이 아니고요. 그 유튜브의 아이디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실험보장 확실히 되고요. 그리고 내용은 최대한 제가 뭐 특별히 가감 없이 그대로 뭐 철자 한두 개 틀리신 거 뭐 그런 정도만 고치고 가감 없이 거의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제작하고 뭐 편집하고 뭐 업로딩하고 그래서 이제 마감 시간이 나름대로 있잖아요. 그 마감 시간이 있는 관계로 해서 일정 시간 이후에 보내주신 댓글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자, 일단 그 먼저 올라온 순서대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 KJLee773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저는 행운인가요? 돈이 많은 게 아니지만 저는 행운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 역시 미국행을 선택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복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멋진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 폴린29032라는 분입니다. 8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영어가 부족하고 어려움도 있지만 미국은 살아볼 만한 매력이 느껴지는 곳입니다. 후회 안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후회 안 하신다고 아주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디 숙헤이스
2751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을 70년도에 왔을 때,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미국을 70년도에 왔을 때는 적응하며 살기 바빠서 잘 몰랐지만, 이제는 고국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노후를 모국에서 보내면서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워낙 미국에서의 생활이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또한 해보곤 한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이분의 이 댓글에 거의 공감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아이디 수32라는 분입니다. 미국에 잘 왔습니다. 열심히 일하니 돈도 좀 모이고요. 아들 하나 업고 왔는데 지금은 아들이 둘입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소방관으로 일하니 더욱 보람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공하셨네요. 자식 농사도 성공한 거 살짝 자랑하셨네요. 네, 자랑하실 만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다음 아이디 로덴 팍시. 이분은 이제 읽기가 좀 어려워요. 로덴 팍시 2265라는 분이신데 남편이 정년 퇴임하고 2004년도에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미국 생활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년 퇴임하고 오셨으면 처음에 적응하시느라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잘 적응하시고 지금은 후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아주 보기 좋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 정유9377이라는 분입니다. 75년도에 이민왔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이 참 많았지요. 소통이 잘 안 돼서 3년 동안 울었지요. 영어 공부하러 다닐 때도 울고 다녔습니다. 2, 3년 지나고 나니 미국이 좋은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아주 명료하게 적어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잘 해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디 정혜정1446이라는 분입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도 미국에 올 것 같습니다. 라고 간단 명료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간결하고 분명하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디 스테파니 팍 9027이라는 분입니다. 주신 숙제 답을 드립니다. 이걸 숙제로 생각하셨나봐요. 예, 여하튼 감사드리고요. 주신 숙제에 답을 드립니다. 전 미국에 잘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잘하셨겠습니다. 숙제를 확실하게 하셨던 분이네요. 1번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1번이 다 아시죠?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나는 미국행을 선택하겠다라는 게 1번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아이디 낸시안106이라는 분입니다. 저희는 미국에서 다시 이민 선택을 한다에 한 표 던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또 다른 분 아이디 정4603이라는 분입니다. 이민 전으로, 그때 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다시 안 왔을 것 같아요. 과거로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저는 안 왔을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이제 이분은 2번이신 거죠. 그러나 지금도 행복하긴 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행복하신데, 과거로 돌아가면 이민 안 오겠다라면서 한국에서 더 행복하실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정중하게 2번 표현한 마음을 제가 정중하게 리스펙트 해드립니다. 일단 그런데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 썬초이1896이라는 분입니다. 87년도에 왔는데 다시 올 겁니다. 라고 1번 표시를 해주셨고요. 그땐 너무 암울했거든요. 한국이 경제, 정치 모든 게 앞이 안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또 부정적인 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87년도에 한국에 암울했던 시기에 미국에 오셨지만 지금을 잘 성장한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자랑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이면서도 그래도 다시 선택한다면 역시 그래도 미국행을 선택한다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 제니심아카와 942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딱 한 글자 올리셨어요. 1이라고 숫자 하나 딱 올리셨습니다. 화끈하십니다. 네. 자, 다음 아이디 그레이스 히 6434라는 분입니다. 한국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작금의 한국 상황을 보면 나의 이민은 신의 한 수였구나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라는 표현 안 쓰셔도 됩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선택은 자유입니다. 멋진 선택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아이디 패밀리 한 5885라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민을 잘 결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이분은 한국 사시나 봐요.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자녀의 미국 영주권 결정에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미국은 부러웠지만 영어가 안 되는 저는 지금의 한국이 너무 좋거든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설문이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한국에 사시는 분이시고 자녀분이 미국에 사시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도 함께 생각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디 PO6GT9KW3B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 일단 제가 가감없이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31년 전 처음으로 남편과 함께 무작정 미국 여행. 이왕이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친구도 만날 겸 왔다가 온 지 3일 만에 운전면허증 시험 보고 또 애리조나로 차를 몰고 향했는데 그때 에어컨도 없는 500불짜리 차 한 대 사서 물 한 병, 사과 2쪽만 달랑 싣고 가다가 엄청 고생했던 생각이 납니다. 흐흐흐 해주셨고, 그리고 이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가다가 더우면 차 6교 밑에다 차 세워놓고 쉬면서 그렇게 어찌 애리조나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가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반가워했던지 라면서 갈 때 너무 고생했던 생각이 나서 애리조나에서 돌아올 때는 그 차를 버리고 옥션에서 크라이슬러 은근히 좀 괜찮은 거 사서 연신 지도 보면서 LA로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LA에서는 실컷 놀다가 그 다음 해에 한국 가서 대충 한국 살림 반 정도 정리하고 어찌 다시 미국에 와서 영주권 신청, 그리고 4년 만에 취득, 그 후 시민권까지 여기저기 여행만 하면서 현재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주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살아보니 미국이 좋아요. 1번입니다. 라고 꽤 길게 구체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고생하고 보람있고 했던 30여 년의 얘기를 몇 줄로 아주 정리를 해주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번에 또 한 표가 추가됐네요. 자, 이어서 아이디 영리317이라는 분입니다. 저도 1번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아주 간단 명료해서 좋네요. 자, 다음 아이디 스텔라 용 2902라는 분입니다. 요 분도 내용이 좀 구체적인데요. 어차피 이제 우리가 지금 다 우리 살아가는 얘기, 사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제가 가감없이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1번입니다. 하신 후에 82년도에 미국에 왔는데 더 일찍 왔다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민 초기엔 영어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서 잘 살고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하루 이민 생활에 열심히 적응하다 보니 영어에 대한 불편함도 어느 정도 없어졌네요. 무슨 일이든 한술에 배부를 수 없지요. 저도 미국에서의 생활이 많이 익숙해서 한국에서 사는 건 힘들 것 같네요. 한국은 원할 때 그냥 방문하는 걸로 만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은 더 일찍 미국에 오셨다면 아마 제 생각에 더 큰일 하시지 않았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아이디 송그레이스7493이라는 분입니다. 82년도에 왔어요. 힘들 때도 많았지만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 깔끔하게 한 줄로 표현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도 많았지만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다들 비슷비슷하시죠? 네, 다음 아이디 향자조7557입니다. 40년이나 미국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국이 좋습니다. 뭐 꼭 한국에 사는 것보다 좋다라는 것보다는요, 여기에서 두 번째 터전을 잡고 살았기 때문에 노력만 한다면 그런 노력한 만큼 대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때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다시 미국형을 선택할 것 같아요. 특히 은퇴를 해도 미국은 보장이 잘 되니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전해드린 뉴스 가운데 은퇴연금이 자꾸 고갈된다라는 뉴스를 해드렸는데 마침 오늘 그런 뉴스가 좀 있어서 뭐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이건 미국이 은퇴연금 액수가 일단 조금 더 많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다음 아이디 메리킴 9896이라는 분입니다. 남편 주재원으로 5년 LA에서 살며 아들 둘 낳고 여행 실컷 하고 다시 한국 귀국 발령, 그리고 약 5년 반 한국에서 살다가 다시 캐나다로 이민. 지금 돌아보면 이민 결정은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아이들 교육 생각을 하면요 라고 해 주셨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미국 생활을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 같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분만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디 Whim Design Place 982라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1991년도에 왔는데 두 아들이 한국처럼 학원에 뺑뺑이 안 돌아도 돼서 참 좋았어요 라고 하시면서 두 아들 모두 좋은 대학 나오고 졸업해서 한 명은 치과의사, 한 명은 개인 사업으로 걱정 없이 살아주니 미국행을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최근에 몇 차례 수술을 받아서 사회생활을 지금은 못해서 답답하지만 미국행 결심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식들 학원 뺑뺑이 안 돌고도 다 잘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 유지에만 전념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하시기를 특별히 더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더 보내주셨습니다만은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은 90% 이상이 미국 생활에 만족한다라는 그런 표현이셨습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미국행 결심을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셨습니다. 모두 지금처럼 긍정적으로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특히 이제 대부분 큰 걱정은 다들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활을 그렇게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하고 계신 듯하니 이제는 여러분의 건강에도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하고 투자해서 더 건강하게 생활하시기만을 저는 바랍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댓글과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이런 숙제 내드릴게요. 네, 숙제라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요. 바쁘신 분들은 참여 안 하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 있으신 분들만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참, 한 가지. 얼마 전에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 러시아 방문했는데 현지에서 이동할 때 러시아에서 준비한 경호 차량 가운데 현대차가 있었다면 김정은은 현대자동차가 만든 차, 그렇다면 김정은은 그 차를 발견하고 그 차의 경호를 허락한다? 안 한다? 이건 퀴즈입니다. 정답은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뭐 숙제에, 퀴즈에 뭐가 이렇게 많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바쁘신 분들은 그냥 넘기시면 되고요.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만 참여하면, 기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열혈 구독자님들에게는 오늘도 특급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흔쾌히 구독 버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영코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